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0월 21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시장이 연 3일째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 동안의 내용을 보면 어제도 그랬지만 그 반등을 시도하다가 번번이 끝에 주저앉는 그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어서 이게 뭐 전형적으로 좀 약한 장,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는 이제 장인 거죠.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시장에서도 코스피는 0.34%가 빠지면서 첫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코스피 재미났던 게 그 의미가 없는 들쭉날쭉을 하루 종일 거듭했어요. 그냥 올랐다 떨어졌다 또 올랐다 떨어졌다. 그래서 장중에는 거의 0.3% 가까이 오르기도 했지만 그 오후 들면서 더 아주 잦은 그런 이제 트래블링을 거듭했었죠. 그래서 아마 이제 뭐 가끔씩 오늘 시장을 본 분들은 이게 뭐 이래다 또 이게 밀렸다 또 뭐 이렇게 좀 낙폭은 크지 않지만 정신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 매매 주체별로 봐도 우리 이제 매매 주체를 크게 외국인, 기관, 개인 이렇게 이제 나누잖아요. 그 각 주체별로도 뭐 매수 우위, 매도 우위를 막 이렇게 정신없이 왔다 갔다 했어요. 이렇게 한 방향이 아닌. 그래서 급하게 이제 그렇게 했다. 이건 이제 아무래도 제가 보니까 그 코스닥하고 전혀 다른 모습은 오늘 이제 그 위클리 옵션하고 이 파생 쪽에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별 볼 일 없으니까 세워놓고 이런 이제 오늘은 이제 프로들의 장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기관이 마지막에 종가에서 쳐 올리고 사서 개인은 때리고 그런데 이제 개인이 뭐 이렇게 많이 팔았다는 것보다는 개인 물량을 이제 기관이 사면서 지수를 올렸죠. 끝에 종가에서 이제 지수를 좀 올렸던 거,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없는 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은 192억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195억을 순매수했고, 개인만 699억을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오늘 지수는 2213.12포인트에서 어제보다 0.22%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지수에는 별 의미가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코스닥은 전혀 달랐어요. 코스닥도 빠지긴 했지만, 코스닥은 3대 매매 주체가 한 방향을 가고 있었어요. 역시 이제 출발을 한 0.3% 이상 하락하면서 출발을 해서 등락을 거듭했지만,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개인들은 매수 우위를 계속 보이다가, 이제 조금, 이익 실현되는 부분에 한해서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외국인은 굉장히 좀 깊게 매도를 하다가 장이 끝날 무렵에 조금 매도 강세를 줄이는 그런 모습이었고, 기관은 뭐 시종일관 일정 부분을 그 매도 우위를 지켜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은 630억을 순매도했고, 그 다음에 기관은 285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860억을 순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마감했고, 시장 마감 지수는 674.48포인트. 어제보다 0.88%가 하락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으로 보면 뭐 양시장 다 뭐 이렇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색깔만 달라진 거죠. 위에 꼬리가 달리었는데 코스피는 이제 양봉의 형태를 어쨌거나 빨간색을 좀 그렸고 코스닥은 이제 파란색을 그렸고 그거의 차이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오늘 여러분 이제 그 거래소 코스피 시장의 각 주체별로 그 매도 우위, 매수 우위를 오갔던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콜옵션하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시는 HTS나 뭐 그런 거에 보시면 거의 그게 왜 그렇게 됐나? 그러니까 결국 오늘은 이런 파생 시장이 코스피 시장에 영향을 상당히 줬다. 그러니까 온통 지금 이제 프로들은 생각이 장이 별 볼 일 없잖아요. 뭐 움직여봤자 그 의미가 없으니까
지금은 이제 전부 그쪽에서 돈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마추어 영역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은 오늘 1439원 80전이에요. 그래서 다시 6원 50전이 올랐습니다. 환율이. 간밤에 이제 NDF에서는 조금 진정되는 것 같으니 다시 오늘 또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업종들을 보면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192억만 순매수한 거로 돼 있는데, 근데 재미난 게 그러면 이제 오늘 삼성전자 125억, LG에너지솔루션 86억, SK 하이닉스 149억, 삼성바이오 48억, SDI는 무려 907억으로 샀어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52억, 카카오도 219억을 샀습니다. 외국인들이. 또 반면에 기관은 삼성전자를 696억 사고, LG에너지솔루션은 76억 사고, SK 하이닉스는 71억 사고, 삼성바이오는 48억 사고, 삼성 SDI는 무려 809억을 샀어요. 그리고 셀트리온은 102억, 카카오도 105억. 그러니까 재미난 게 뭐냐면 오늘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 하이닉스, 삼성바이오, 삼성 SDI 여기까지는 랭킹 순위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LG화학, 현대차, 기아, 네이버는 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셀트리온, 카카오 이렇게가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게 뭔지 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1위서부터 5위까지 있는 걸 갖고 전체 그 추정 지수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움직였어요. 그걸 움직인 겁니다. 그렇게 이제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밑에 뭐 6위, 7위, 8위 이거 뭐 사고 팔고 뭐 그래봤자 그거 갖고는 이 지수에 영향을 크게 못 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섹터별로는 2차 전지가 간만에 이제 다시, 어제 좀 그러더니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뉴스에서 아시지만 삼성 SDI하고 에코프로비엠이 그 세계 최대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준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게 전부 삼성 SDI에 납품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세계 최대 규모래. 연산 5만 4천 톤 규모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SDI가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을 치고 나가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2차 전지에서 삼성 향하는 그런 관련주들이나 양극재 관련주들이 오늘 부각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거 뭐 끝까지 세게 뻗지는 못했는데, 미국 상무부, 교통부,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뭐 합동으로 해서 TF팀을 만든다. 그런 얘기가 또 나왔고, 우크라이나 전후의 재건을 위한 이제 그 TF에서 실무적인 그 논의를 계속 해나갈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재건 비용이 내년만 따져도 한 360억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51조 가량 되죠.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게 오르 가면서 그렇게 좀 부분적으로 급격히 다운되는 종목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지금 이미 시작한 주도 있고 미국에 중간선거가 11월 8일 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지금 이제 예상컨대는 공화당이 의외로 강세예요. 근데 공화당이 뭐 하원은 될 것 같다는데 상원은 잘 모르겠다 이런 건데, 만약에 상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면 그러면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변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은 진짜 어떻게 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막 그 무기니 뭐 이렇게 해서 지원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 공화당이 집권하면 의회를 장악하면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이제 또 전쟁의 변수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우크라이나 재건에 너무 몰입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이거는 어제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나름 선전했잖아요. 그 영향, 램 리서치 실적 잘 나온 거. 그래서 이제 어제 한 7% 가까이 올랐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MD 이런 것들도 오르고 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0.69% 정도 상승했어요. 그 영향을 받아서 오늘 이제 뭐 그래서 삼성전자도 400원, 뭐 SK 하이닉스도 300원, 그렇게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신 3사, 이것도 이제 어제 미국 시장 영향을 받은 겁니다. 미국의 AT&T가 어제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장에서는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로 보는 거죠. 통신사를. 그래서 오늘 우리도 통신 3사가 다 상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그 금요일 날 오늘 시장은 사실 오늘 뭐 그렇게 오르고 떨어질 만한 이유가 없는 장이거든요. 왜냐면 뭐 이제 시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 시장은 그냥 의미 없는 오르내림을 계속 반복했어요. 어떻게 보면 옵션이 쥐고 흔드는 이제 그런 무기력한, 그러니까 파생이 쥐고 흔드는 그런 장이었다. 오늘 이제 금요일 그렇게 끝났다. 그게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을 보면 시장이 그 좀처럼 야, 이쯤 빠졌으면 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데 이게 못 올라가요. 근데 이제 못 올라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너무 조바심 칠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려 오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막 여기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추가적인 깊은 하락으로 안 들어가는 게 시장에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박스권을 만들면서 그 안에서 좀 움직이면서 이렇게 다음 달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또 그래야 지금 시장이 되지 여기서 어설프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에 대한 조바심보다는 더 떨어지지 않고 여기서 어떻게 밑에 이제 방어 라인을 잘 치냐, 이거에 신경을 더 써야 돼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26%, 하루에 2.4%. 그럼 그 전날에서 엄청나게 올라온 거 아닙니까? 3.998 했다가 어제 또 4.1 어쩌고 하다가 오늘 4.26이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미국 시장의 주가를 무기력하게 만든 거죠. 2년 만기 미국 국채는 심지어 4.6%가 넘었어요. 이게 2007년 이래 최고치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기채 금리가 더 높아야 되는데 지금은 10년은 4.2, 2년짜리는 4.6. 그러니까 이게 금리, 이게 뒤집힌 역전 현상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 패트릭 하커라는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어제 재미난 말을 했어요. 인플레이션은 로켓처럼 올랐다가 깃털처럼 떨어지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 얘기가 뭡니까? 이게 물가가 소수 때는 이렇게 로켓처럼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 깃털처럼 이렇게 잘 안 떨어진다. 우리 생각처럼.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래서 이제 연준의 금리 정책은 금리를 이게 올릴 수 있는 올해 가지건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한 달, 두 달 머물다가 이제 금리를 내리느냐. 그게 아니라 여기서 상당 기간 머물러서 지켜봐야 한다. 이 깃털처럼 떨어지는 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이제 패트릭 하커가 얘기하려고 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연준이 금리 정책을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물가가 금방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여러분 뉴스로 아시지만 그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가 이제 사임이 됐잖아요. 44일 만에. 근데 이게 사람은 이제 진짜 이런 게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을 예측할 때. 근데 이제 이 리즈 트러스는 그 철의 여인이라고 불리던 그 대처 수장의 경제 정책, 그 옛날에 그거에 몰입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게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갖고 흔들다가 이번에
큰 혼옥을 치르고 결국은 이제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어제 이제 필라델피아 연은중재가 한 얘기, 로켓처럼 올랐다가 깃털처럼 떨어진다 이런 건데, 지금 이제 연준이 금리를 그렇게 올리는데 뭐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해서 밟는데 안 빠진단 말이에요. 물가가 안 빠져요. 그리고 뭐 주거 비용도 계속 오르고 막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 이거 파월 뭐 무능하다 뭐해 막 이제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 이제 세상 잘 모르는 소리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그 지금 금리 인상을 멈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더 난리가 나죠. 더 난리가 나죠.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애초에 유동성 공급할 때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제 주체 그 말단의 개인에게까지 거의 살포하다시피 한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잠자지는 게 속도가 굉장히 늦을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원하는 대로 가는데 상당한 고통이 따를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무슨 얘기냐면 그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그 시장을 볼 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 연준이 얼마 가다가 뭐 다시 금리를 낮추고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 그냥 자기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 뭐 지금 이제 말이 많잖아요.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라 이거예요. 마시고 지금은 연준의 금리 정책에 따르는 모든 결과가 채권 금리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 그런 거를 막 예측해서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연준이 이럴 거야, 누가 이러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팩트만 확인하는 걸로 가장 좋은 거는 채권 금리예요. 그래서 제가 채권 금리를 확인하시라. 이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화되지 않으면 시장은 없어요. 시장은 없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뭐 이렇게 연준할 거야 이래서 또 희망 고문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게 이제 제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그 2년 만기 국채 금리와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의 금리 역전, 이게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거를 이제 제가 체크하자 그랬잖아요. 매일 이걸 한번 보시라. 저도 이제 가능하면 매일 이 시황 설명할 때 이걸 불러드릴 텐데, 뭐 여러분들이 검색하셔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0년 만기 그 채권 금리와 기준금리와의 차이점.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지금 3.25죠. 그러면 이제 11월 초에 올리면 75bp 올리면 4% 되니까 이건 뭐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4% 금방 같아지겠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이게 지금 10년 만기 국채금리 뛰는 거 보십시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쯤 이게 서로 가까이 닿느냐. 이런 거.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이런 대로 이 채권금리가 움직여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라간다? 그거는 그냥 반등이에요. 반등. 그러니까 제한적인 움직임이다. 그렇게밖에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뭐 쫓아서 이제부터 뭐 바닥이 확인됐느니 뭐가 어떻게 가니 이러면 안 된다. 그럼 또 실수한다는 거예요. 제 말씀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채권금리를 이게 우리가 좀 유심히 보자. 그런데다가 지금 뭐 여러분 아시지만 한 150조 정도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 안에 사정이지만 PF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설사, 증권사 뭐 이거 지금 이제 머리 싸매고 또 채권 시장 저렇게 놨다고 뭐 기사 보니까 정부가 방치해 놨다가 뭐 이게 어떻게 되니 이게 이제 드러난 게 강원도 레고랜드부터 이제 드러난 건데, 근데 사실은 이게 업계에서는 굉장히 오래됐었어요. 이게 언제 터질까 그랬거든요. 이 PF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얘기 못하지만 막 이렇게 증권 시장이 좋아져갖고 막 매매량이 늘어나고 증권회사 좋겠네 이래도 섣불리 증권사 주식 사지 마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뭐 천조국, 우리나라가 천조국이잖아요. 그 전세 대출 포함해서 개인 부채가 1,000조입니다. 1,000조. 예. 그러니까 이것도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금리가 오르고 또 한국은행도 쫓아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또 어려움도 지금 시장이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채권금리 파악하는 거, 또 이거를 우리가
그 살짝 오는 반등인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변하는 건지 우리가 기술적으로 볼 때 뭘 좀 봐야 되나 뭐 이런 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런 거는 제가 10월 29일 날 오프라인 설명회에서 좀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시간을 좀 충분히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자세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뭐 못 오시는 분들은 할 수 없죠. 저희가 요약본을 녹화해서 100만 개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시는 질문이 이건 무료냐 돈 받냐인데 돈 안 받습니다. 아무나 오셔도 됩니다. 예,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외국인도 오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건 무료입니다. 그리고 뭐 예약을 했는데 일이 생겨서 못 가면 이거 어떻게 예약 취소 어떻게 했는데 예약 취소하실 필요 없고요. 저희가 한 2, 3일 전에 최종 확인 연락을 드릴 겁니다. 예, 그때 이제 못 간다고 그냥 그러시면 돼요. 예,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제 시장이 이게 참기가 참 힘든 시장이에요. 그런데 참기가 편할 때 참는 건 참는 게 아니죠. 이렇게 진짜 막바지까지 사람을 끌고 갈 때 참아야 이게 진짜 참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오늘 금요일이라 제가 슬곤생에 또 그 연주 하나 올려놨는데 제목이 그대 모습은 장미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인데 이게 왜 이러냐면 그 증시 격언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장미에는 가시가 꼭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이고 주식시장이 암만 좋고 그래도 그냥 사기만 하면 무조건 먹는 그런 건 없어요. 그 날카로운 장미를 가지려다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서 피만 흘리는 경우도 있어요. 재작년 같은 그런 시장이 그렇게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가시 있는 장미를 지금 다루듯이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서 힘들지만 좀 기다리시자. 거의 끝을 향해 간다. 이게 지금 우리가 온 거에 비하면 거의 끝을 향해 간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여기서 빠져봤자 뭐 한 15% 더 빠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그게 맞을 수도 있죠. 근데 뭐 그러니까 15% 까짓 거 그거보다 훨씬 많이 깨지는데 지금 들어가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맞다 마지막 맞은데 또 맞으면 진짜 아파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그럴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대부분 주식이 물려 있으시니까 그래서 힘들지만 주말 잘 보내시고 날씨도 좋으니까 좀 야외도 나가시고 뭐 이렇게 해서 좀 무조건 버텨야죠. 버텨서 살아야지 이제 장이 오를 때 우리가 이제 그 시장을 그대로 시장에 오르는 걸 그대로 이제 가질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힘든 시간의 연속이지만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